제주도에 도착 후 첫 목적지는 공항 근처 산무국수집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고기국수로 첫 제주의 일정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면을 좋아하는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먹고 나오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기 전 불어대는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던 중 결국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바이크를 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목적지를 2호번 파제로 잡았다. 이번 여행은 특별하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진 않았다. 변수도 많고 어느 곳이 좋은 곳인지도 잘 모른다. 다만 반시계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끼고 달리는 게 큰 기동이긴 했다. 날씨가 잿빛이라 바다색도 사진도 모두 망했죠? 제주도는 원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이다. 기상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속상한 건 그로 인해 사진과 풍경이 온통 잿빛으로 나온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준비도 많이 해서 왔는데 조바심이 난다. 다시 달려본다. 해안도로를 최대한 끼고 구불구불 제주도 골목길을 누비며 많은 것을 보고 느껴볼 것이다. 숙소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다. 캠핑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캠핑을 할지 숙소를 잡아야 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출발 전에 몇 번 현타가 오긴 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간다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로 말이다. 바이크를 차에 싣는 것부터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바이크 경사로를 주문하고 차에 결박할 수 있는 일명 깔깔이도 구입하고 깔깔이 훅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차에 만들었어야 했다. 심플하게 바이크로 목포까지 가면 된다. 아니면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이크를 빌리면 된다. 하지만 배의 출항 시간은 오전이고 나는 퇴근 후 해가 지고 출발해야 했다. 해가 진 깜깜한 어두운 도로를 바이크로 달리고 싶지 않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크를 차로 실어 나르는 방법은 선택했다.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바이크를 안전하게 올린다는 게 영상에서 보듯 쉬운 게 아니었다. 바이크를 내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올리면서 내리면서 많이 넘어뜨리는 영상을 본 나는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했다. 공부를 경사로를 잘 고정해두고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올리고 내릴 수 있었다. 요령이 생겼다. 괜한 기호였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에어해안로까지 내려왔고 다행히 기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과 간간히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달렸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했다. 리브아를 아는 커피숍에 들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일몰 타임에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볼 수 있었다. 멋진 풍광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직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저녁 늦게까지 돌풍 예보가 있어 바람은 포기했다. 그 덕에 바깥 풍경이 너무 환상적이었다. 바람을 업고 시원하게 절벽 해안을 때리는 파도와 일몰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부족했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바람이 많이 불어 캠핑은 할 수 없었다. 난 나름 캠핑을 오래 했다. 이런 바람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건 노동이다. 캠핑은 힐링이어야 한다라는 게 내 생각이다. 노동이 될 것 같아 편하게 근처 숙소를 알아보고 해안도로를 끼고 향해본다. 일몰이 환상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며 제주도 첫날의 일정의 끝을 향해 달려본다. 바람과 돌풍으로 라이딩이 힘들었지만 힘들 걸 잊게 할 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하계여월 해안도로에 바이크를 실어본다.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과 바이크로 달리는 것은 같은 도로를 달려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창문 안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내가 달리는 그날 그 시간의 온도, 습도, 냄새, 바람, 햇빛, 비, 눈 같은 요소를 오로지 몸으로 느끼고 프레임 없는 풍광을 눈으로 다 담을 수 있다는 게 바이크를 타는 내 이유이다. 빠른 바이크도 좋다. 멋진 바이크도 좋다. 각자 다 나름의 취향이 있다.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수 있다면 재미도 행복도 2배가 되는 것 같다. 라이딩을 하며 캠핑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간다는 게 말이다. 기동성도 확보되고 차로 이동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된다. 매뉴얼의 재미도 알지만 편하고 짐을 실는데 용이한 적당한 배기량의 스쿠터가 나에겐 딱 맞다. 가끔은 심심할 때도 있다.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함께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심심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뭐래니? 그냥 가성비충이다. 그렇게 하계 2월 해안도를 따라 협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강풍으로 해변에 사람도 많이 없고 날도 지구에서 지나가면서 훑어만 봤다. 협재를 지나 금능 해수욕장도 잠깐 내려서 둘러만 보고 BQ라는 숙소에 도착했다. 많이 어두워졌다. 배도 고프고 쉬고 싶었다. 일단 샤워부터 하고 로비로 내려왔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잠시 고민에 빠졌다. 제주도 첫날 저녁인데 밖에 나가서 먹을지 숙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을지. 밖에 강풍도 불고 해서 숙소에서 간단히 먹었다. 제주도 왔으니 한라산 한 병과 맥주 500 한 잔을 마셨다. 피곤해서인가 술이 더 금방 취한다. 적당히 취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진다. 꿀잠이었다. 나는 술을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적게 먹을 때는 적게 먹는다.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사람, 그날의 음식에 따라 주량이 한 잔에서 2병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좋은 사람, 좋은 곳, 좋은 음식 앞에서는 많이 먹게 된다. 어제도 많이 먹은 편이다. 아침에 살짝 숙취가 있다. 일찍 일어나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해장을 하러 갔다. 메뉴는 고사리 육개장이다. 빨갛고 얼큰한 육개장에 고사리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죽처럼 끈적끈적 걸쭉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해장을 하고 어제 어둡고 바람 때문에 못 본 협재와 금능을 가보기로 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크게 감흥은 없었다. 주변 상권도 많이 죽은 것 같아 아쉽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황량해진 느낌이다. 크게 볼 것이 없어 숙소로 복귀해서 이틀차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루를 시작해본다. 금능 방파제를 거쳐 울령포구 판포포구를 찍고 방금 나온 두모 방파제에 도착해서 잠시 둘러본다. 바람은 제주 디폴트 값이고 날씨는 맑음이다. 기분이 상쾌하다. 바람도 적당히 분다. 맑은 하늘을 보며 달리니 잡생각과 숙취가 다 사라진다. 파란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 어귀쯤에서 돌고 있는 풍차들을 보며 달리니 제주에 온 게 실감이 난다. 두모 일길 해안로를 따라 신창리 포구를 잠시 둘러보고 내가 여기서 이걸 할 줄 몰랐다. 2호점을 들리고 싶었으나 풍경에 빠져 지나쳐버렸다. 꼭 가봐야 한다는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접어든다. 기대가 된다. 또 어떤 풍경을 이 맑은 날씨에 보게 될지 말이다. 좋은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름답다.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자. 다음에는 영상과 내 생각에 싱크를 맞춰야겠다. 버튼 누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많이 안 찍은 게 후회된다. 많이 담아가지고 와야겠다. 해안로를 따라 더 밑으로 내려가 본다. 한경 해안로를 끼고 자본 앱방파제를 거쳐 영알 해안으로 들어섰다.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내려가는 길에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있어 잠시 들렸다. 제주시 향경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많은 오름 중 성산 일출봉, 송악산, 소머리 오름 등과 더불어 수송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화산이라고 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쌓인 지층과 그 지층의 패턴이 오묘했다. 현재 내 위치는 제주 서쪽이다. 아래쪽으로 다시 달려본다. 신덕포구를 거쳐 해안로를 타고 계속 아래쪽으로 달렸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지루하지 않았다. 영랑리 방파제를 찍고 노을 해안로를 타고 모슬포 지역에 도착했다. 잠시 쉴 겸 인디 55라는 커피숍에 들려 커피와 빵으로 재충전을 해본다. 시원한 커피 한 모금을 입안 가득 머금고 창밖 바다 풍경을 보니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빛나고 있었다.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커피 한 모금을 머금은 채 바라보는 풍광들은 낭만과 힐링이 한도 초과돼버렸죠. 그렇게 재충전 후 7, 8년 전 매주 왔었던 모슬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를 잠깐 들려봤다. 지금은 멋진 DJ바로 변해 있었다. 그때 당시 참 행복하고 좋았던 곳이었다. 건물의 형태나 숙박동의 작은 테이블조차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데 이곳은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많은 것이 그때와 달라졌는데 말이다. 열정적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내가 그립고 보고 싶다. 잠시의 추억 속에 젖었다. 사장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고 궁금했던 곳인데 막상 와보니 낯설음과 한없이 흘러버린 시간이 날 반겨주었다. 그것은 썩 좋지만은 않았다. 이제 다시 올 일은 없다. 오슬포를 빠져나와 송악산을 잠시 둘러보고 사계해안을 지나 삼방산을 찍고 중문관광단지 쪽으로 달려본다. 중문관광단지는 크게 관광할 것이 없었다. 제주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를 했던 1139번 도로와 516도로를 타기 위해 그 시작점을 중문으로 잡았다. 해안도로에 눈부시고 시원한 풍광도 보고 중산간 도로의 숲이 울창하고 뻥 뚫린 도로도 달려보려고 한다. 곱게 뻗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 많은 수목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느끼며 숲을 가로찌를 생각하니 아직도 설레인다. 중문소 한 마리 국밥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사장님께 가게에 잠시 짐을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렸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음식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게 잘 먹었다. 북쪽으로 1139번 도로를 달리고 동쪽으로 1117번 도로를 가로질러 다시 아래 방향으로 516도로를 타는 것이 오늘 일정이다. 516도로를 타다 오늘의 캠핑지인 동네코 야영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해본다. 중문에서 1100고지 휴게소를 찍고 달린다. 점점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고 숲이 울창해진다. 차가 많이 없고 공기는 상쾌하다. 살짝 긴장한 상태로 울창한 숲길을 달린다. 금세 1100고지 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맞은편에는 람사르 습지가 있고 편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습지 위는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다. 데크길을 따라 이곳저곳 둘러보면 마치 동화에서 나올 듯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 묘한 새소리와 난쟁이들이 살 것만 같은 돌밭이 펼쳐졌다. 직접 보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할 신기한 분위기다. 1139번 도로의 난이도는 기상이 좋고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달린다면 초보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완만한 커브길로 되어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구간이 많아 앞차만 졸졸 따라가면 충분할 것 같다. 1100고지에서 99골 방향으로 내려왔다. 지대가 높아서 공기가 상쾌하고 청량감이 들었다. 99골은 수많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울창한 수목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그윽한 먹과 수목 사이사이로 햇빛들이 쏟아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99골에서 관음사 방향인 1117번 도로를 타면 516도로와 만나게 된다. 스로틀을 시원하게 당겨본다. 중간에 넓은 초원에 제주 말들이 많이 있었다. 잠시 내려서 쉴 겸 둘러봤다. 바람이 많이 불어 금방 출발했다. 개인적으로 516도로가 1139번 도로보다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중산간 도로인데도 바람과 돌풍이 바이크를 엄청 때렸고 기온도 낮아 라이딩 촬영을 못했다. 너무 아쉽고 후회가 밀려온다. 울창한 수목들 사이로 달리는 내 기억이 언젠가는 희미해질 텐데 말이다.